네, 자기소개서 클리닉 오늘의 선생님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소서의 대가 CDC 취업 컨설팅 박서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적성 보시느라 바쁘실 텐데 5월, 6월 돼도 여러분 계속 자기소개서 쓸 기회 많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저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호랑이 선생님 CDC 취업 컨설팅의 류정석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호랑이 선생님처럼 엄하십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 볼게요. 자, GS 칼텍스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GS 칼텍스를 선택하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유사 기업인데요. 네. 여러분들 그 정유 기업 연봉도 높고 아무래도 관심이 워낙 많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산학 인턴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문계 친구들한테도 그 인터넷 기회가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도가 있을 것 같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채용 모집 분야와 또 채용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이번에 네. 그 산학 인턴하고 해서 이제 그 엔지니어 쪽으로 해서 화공 쪽이라든지 기계, 전기전자 쪽으로 뽑는 인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이제 학예 인턴이라고 해서 재무라든지 영업, 그다음에 물류 운영 이런 쪽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인턴이라고 해서 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턴 채용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13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서 서류 접수를 받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번 달 말 30일까지 오후 5시에 마감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있고 5월 12일 날 합격자 발표 예정이고 바로 이어서 5월 23일 날 그 이제 직무적성 검사하고 GSC 웨이라고 해서 인성 검사,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 검사 이런 거를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면접은 6월 첫째 주에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약 8주 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네. 최종적으로 이제 정규직 전환 관련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GS 칼텍스에서 원하는 인재상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예, 뭐 네. 인재상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인재상을 딱 어떤 키워드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요즘 일단 많은 그 국내외에 있는 그 에너지 기업들이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신년사에서도 GS 칼텍스 신년사에도 강조한 바와 같이 전문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전적인. 예, 특히 원가 절감 그리고 그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이게 올해 신년사의 큰 화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직무별로 본인들이 좀 성과 창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선호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다른 구성원들하고 협업을 제대로 하면서 경쟁사의 똑같은 위치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선제형 인간을 선호하는 게 GS 칼텍스의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년사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좀 찾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인재상을 살펴봤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역량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자소서에 어떻게 담는 게 좋을까요? 네, GS 칼텍스는 그 다른 기업에 비해서 과거의 행동이나 사고 방식을 조금 이렇게 보려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그 과거에 어떤 행동이었는지 어떻게 사고를 가지고 성장해 왔는지를 기반을 통해서 GS 칼텍스에서 어떻게 임할 것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무별로 여러분들이 그 역량과 자질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경험하고 매칭을 해서 잘 이제 자소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면접까지도 연결고리를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5가지 항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총 5가지 항목이고요. 네. 각각 그 천자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에서 일을 추진했던 경험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환경이나 그런 조직에서 갈등이 있지만 어떻게 성공적으로 극복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성취감을 느꼈던 일과 어떻게 그러한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노력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입사 후 포부죠. 그리고 직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과 그리고 당사에 입사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5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글자 수는 각각 1000자 이내고요. 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 성장 과정 및 학창 시절. GS 칼텍스에 맞게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네. 항상 보면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뭐 영향으로 인자하시고 뭐 주변이 화목하고. 네, 예. 항상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역지사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소서를 보는 여러분들 실무진이라고 보시면 과연 아버지의 스토리가 궁금할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예전에 과거에 어땠는지 그런 생활 기록부를 보여주는 게 궁금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GS 칼텍스를 바라보고 뭐 처음부터 정유사에 관심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 직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자질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내가 계속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뭐 정유사나 화학이나 이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면 뭐 당장 미래의 그런 모습 보이지 않더라도 관련된 그쪽에서의 꾸준한 그런 관심을 보이면서 성장해 왔는지가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의 내 인생에서 뼈대의 줄기를 그 관심도를 보여주는 항목이라고 접근하시고 작성하시면 이 부분은 잘 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일을 추진했던 경험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사실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앞서 그 말씀드렸듯이 그 열린 사고와 그 성과 창출이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소서를 보면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을 추진했던 경험을 묻는다. 이거는 당신이 얼마만큼 열린 사고를 가지고 성과 창출했던 사람이냐라고 말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 사례를 들어서 스토리를 접근했을 때 네. 나는 성과를 이제 제시한다면 2등을 했다. 뭐 몇 퍼센트 올렸다. 그리고 1등 했다. 그리고 뭐 잘 어떻게 했다. 여기서만 끝나는데 그거는 사실 팩트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언급하는 게 여러분들 임팩트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 2등에서 여러분들이 했으면서 뭘 내가 잘했는지 그 가치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다면은 뭔가 협업을 잘 이루어서 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분석을 잘해서 이끌어서 했다거나 그런 부분을 이제 강점을 보여주면서 원래 기존의 것이 있는데 내가 새로운 각도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잘 했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점을 직무적인 자질을 보여줌으로써 사례에 그런 임팩트를 주면은 더 잘 쓴 자소서가 된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또 넘어가 보죠. 새로운 환경이나 조직에 들어가서 갈등을 겪었던 경험과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사례입니다. 갈등보다는 극복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그 앞서 유정석 대표님이 상호 협력을 잘한다. 그런 부분에서 인재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묻는 거는 새로운 환경의 조직에서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조직에서는 여러 명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갈등이나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얼마나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해서 잘 이끌어 왔는지가 중요한데 GS 칼텍스가 상호 협업을 중요시한다라고 언급을 했다면 협업을 잘했다거나 어디 잘 이끌어서 했다라는 그런 강점을 여러분들 보여주면은 더 아무래도 극대화시켜서 자소서가 어필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죠.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일과 그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 달성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입니다. 좀 연장선상에 있는 뭐 그런 항목 같기도 한데 네. 다른 경험을 내세우면 좋겠죠. 네, 다른 예. 경험은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성취감을 느꼈던 일, 그리고 시작하게 된 동기, 그리고 그 노력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잘 써주셔야 된다는 점 놓치지 마시고 여기서는 내가 뭘 잘했는지가 이제 포인트예요. 직무적인 강점. 뭐 시너지 잘 이뤄낼 수 있도록 강점도 있겠고 뭐 분석을 잘한 거 아니면은 뭔가 창의적인 접근을 잘했던 거 이런 강점을 내가 뭘 제시를 해서 성취감을 느꼈다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점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의 포인트를 잘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항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요. 본인이 당사에 꼭 입사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 직무를 위해 했던 노력 그리고 당사에 입사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어려운데요. 네, 요 지원 동기와 노력과 네, 있어 그 섞어서. 세 개에 다 묻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의 이 직무 노력 같은 경우에는 구구절절 뭐 했다라는 것만 이렇게 보여지는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구구절절함 속에서 숨바꼭질하면은 일단 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렇죠. 그냥 대놓고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지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임팩트 있게 설명해 주면 좋고 키워드로 이제 한 방으로 이제 일목요연하게 내가 뭘 잘하는지 그렇게 정리정돈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제가 GS 칼텍스를 늘 저도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인턴 경험입니다. 2개월 동안의 입사포부가 먼 미래를 바라는 것보다는 인턴 2개월 동안 과연 무엇을 할까? 그 사이트에서 저도 한번 보면서 잘 나와 있는데 현장 경험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나 이런 현장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을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면은 인턴 생활에서의 노력이 좀 더 돋보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 사이트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GS 칼텍스의 자소서 항목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궁금증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Q&A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GS 칼텍스는 엔지니어와 영업 분야에 각각 어떤 역량이나 지식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앞서서도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엔지니어를 뽑든 영업 담당을 뽑든 어쨌든 GS 칼텍스 입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돈을 벌어보자가 그쵸.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기업인데, 예. 그래서 어떻게 엔지니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생산 공정에서 불필요한 로스라든지 불필요한 비용들을 최대한 절감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그 원가 절감 부분이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공정도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소개서라든지 또 면접에 가서 제대로 어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회사 홈페이지에는 생산 공정도가 없다라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경쟁사 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생산 공정도가 각 단계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특히 그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중진류 분해 시설이라고 그 HOU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꼭 한번 미리 좀 준비를 해두고 해서 거기에 설비 설계라든지 라인 효율화를 어떻게 맞춰가느냐 이런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영업 직무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죠? 네, 영업이라는 거는 일단은 뭐 주유소라든지 이런 소매, 소매 점주들, 그 다음에 어떤 그 외항선이라든지 충전소 같은 도매 사업 또는 산업체 이런 도매 쪽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정유사업 내수 비중이 약 39%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유소 점주들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동반 성장과 관련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지금 GS 칼텍스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뉴스 기사에서 많이 참조하시기 바라고 늘 상호 협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 잘 설명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GS 칼텍스 지원 동기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을 아직 못 보셨기 때문에 더 감을 못 잡으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GS 칼텍스에서 주유소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아니라면은 연결고리를 찾기 힘들겠죠. 그쵸.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앞서 그 사이트를 언급해 드렸었는데 GS 칼텍스가 굉장히 좋은 사이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오브 GS 칼텍스라는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GS 칼텍스 미디어 허브닷컴이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 정유와 화학 그런 산업에 대해서 그 GS 칼텍스의 내부의 인력들이 자세하게 그렇게 기사화시켜서 온라인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사이트고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보면서 참 이슈화 될 거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던 게 미세먼지. 요즘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슈화 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화돼서 GS 칼텍스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차에 관심 있는 친구도 이제 연결고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의 그 연비가 좋으려면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이제 엔진이나 디자인 쪽으로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들겠죠. 하지만 GS 칼텍스에서 하고 있는 게 또 탄소 섬유 부분에 있어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가벼워지면 좋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연결고리를 해서 여러분들 지원 동기를 끌어내면은 더 좀 연결고리가 지원 동기에서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한번 이 사이트를 3가지 제가 네. 알려드린 부분 들어가시고 월간 주유소 잡지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박서연 대표님, GS 칼텍스를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꼭 알고 지원해라.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방금 그 월간 주유소 잡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대성그룹에서도 에너지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그 화두가 됐던 게 에너지 관련 신문을 굉장히 내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월간 주유소 잡지나 이런 사이트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 자료를 수집을 해가면서 정유화학 이쪽 관심 일단 많아야 돼요. 그 부분을 잘 슬기롭게 캐치를 해가면서 쌓아 올리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GS 칼텍스 지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월 말 5월 초 본격적인 면접 시즌입니다. 우리 또 면접을 앞둔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불안할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CDC 취업 컨설팅에서 아주 좋은 기회 마련하셨다고요? 네, 그 본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그룹이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번 주 금요일 4월
24일 날 여의도에 있는 그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 건물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그 직무직이 백전백승이라고 그래서 실제 직무 중심에 어떻게 하면 잘 면접을 볼 수 있는지 삼성, 그다음에 CJ, 현대차 이런 그룹들 대상으로 해서 그 면접의 노하우를 2시간가량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자세한 어떤 문의라든지 접수 방법은 저희 CDC 취업 컨설팅 카페에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 오후 6시, 4월 21일 화요일 6시에 딱 들어오시면은 저희 카페 대문에 딱 열려 있을 겁니다. 네. 소정의 참가비가 있나요? 전액 무료로. 아, 진행해 무료로. 예, 실제로 두 분의 또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회는 반드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 관련해서 궁금사항이라든지 자소서 클리닉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CDC 취업 컨설팅 카페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